두 사람이 동굴 입구에 다다르고 보니 입구에 쳐놓은 담요 사이로 한 줄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배낭 두 개는 캔버스 천에 덮여 그대로 나무 밑에 놓여 있었고 로버트 조던이 무릎을 꿇고 만져보니 천은 이슬에 젖어 뻣뻣해져 너무 있었다. 귀엽다. 그는 어둠 속을 더듬어 우와. 캔버스 천 아래에 있는 배낭을 방울아, 바깥 주머니에서 가죽으로 싼 방울아. 납작한 술병을 꺼내 아이고. 호주머니에 살짝 기지개 피는 집어넣었다. 거야. 배낭 윗부분을 우와. 너무 졸라매는 귀엽다. 살이 통통하게 쇠고리에 잘 쪘다. 붙은 길쭉한 자물쇠를 아유 열고 이뻐. 배낭 아유 꼭대기에 노끈을 풀어 쭉쭉. 두 손을 넣고는 쭉. 물건이 잘 들어있나 확인했다. 와우. 배낭 한쪽 구석에는 세수하는 묶어놓은 거야? 덩어리가 자루 속에 들어있었고 자루는 어휴, 침낭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 뜰뜰 보고 항상 감겨 깨끗하게 있었다. 해야 돼. 노끈을 졸라매고 너무 귀여워. 아우 너무 귀여워. 배낭 윗부분에 자물쇠를 채운 다음 이번에는 다른 쪽 배낭 많이 속으로 컸구나. 많이 손을 컸어. 집어넣어 방울이. 낡은 폭발 장치가 든 금방울. 나무 상자에 네모진 윤곽이며 뇌관이 호랑이상이 들어있는 느껴지네. 너 시가 수컷이야? 상자 두 갈래 세 줄로 암컷이야? 잘 둘둘 모르겠네. 너. 동여맨 응? 조그마한 실린더. 아우 그 귀여워. 모든 것이 어렸을 적 들새에 알을 모을 때 하던 것처럼 너무 조심스레 귀엽다. 포장되어 우와. 있었다. 총신에서 방울아. 분리해 가죽 재킷에 쌓아둔 방울아. 기관총의 개머리판 아이고 탄지 기지개 피는 거야. 두 개와 우와. 한창 네 개를 너무 귀엽다. 살이 커다란 통통하게 잘 담낭 쪘다. 안주머니에서 더듬어 아유 이뻐. 그리고 아유 다른 쪽 쭉쭉. 주머니에 든 조그마한 쭉. 포인트와 굵은 절연상 코를 와우. 더듬어 보았다. 세수하는 거야? 공장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펜치 그래. 몇 개와 어휴 폭약 몇 깨끗하게 개, 하는 거 보고 구멍을 항상 뚫는 깨끗하게 데 해야 돼. 쓸 나무 손 너무 귀여워. 아우 너무 귀여워. 그리고 나서 제일 끝의 안주머니에서 골증이 많이 사려고 컸구나. 많이 컸어. 커다란 방울이. 러시아산 담배값을 꺼낸 뒤 금방울. 배낭 윗부분을 졸라매고 자물쇠를 채우고 호랑이상이 어깨를 느껴지네. 거꾸로 재고 너 다시 수컷이야? 기계의 배낭 위에 캔버스창을 덮었다. 암컷이야? 안셀모는 벌써 동굴 잘 속에 모르겠네 들어갔어. 너. 응? 로버트 조던은 일어서서 아우 몸이 귀여워. 문득 생각을 바꾸어 배낭을 덮은 캔버스 천을 걷어치우고 한 손에 배낭 하나씩을 간신히 들고 동굴 입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배낭 하나를 내려놓고 입구에 걸친 담요를 찾은 뒤 머리를 숙이고 배낭의 가죽 멜빵 부분을 한 손에 하나씩 잡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동굴 속은 따뜻하고 연기가 자욱했다. 한쪽 벽에 테이블이 있고 수지양초가 벽에 꽂혀 그 위에 놓여 있었으며 테이블가에는 파블로와 알지 못하는 사나이 세 명과 집시 라파엘이 앉아 있었다. 촛불이 그들 뒤의 벽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고 안셀모는 그가 들어온 테이블 오른쪽에 있었다. 파블로의 마누라는 동굴 한쪽 구석에 피워놓은 화덕의 숯불 위로 몸을 굽히고 서 있었다. 젊은 아가씨는 파블로의 마누라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쇠 냄비 속을 적고 있었다. 그녀는 로버트 조던이 동굴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자 냄비에서 나무 주걱을 꺼내든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파블로의 마누라가 풀무질을 하여 피어오르는 불빛에 아가씨의 얼굴이며 팔이며 국물이 주걱에서 흘러내려 쇠솥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환히 보였다. 뭘 들고 있는 거요? 파블로가 물었다. 내 물건들이요. 로버트 조던은 대답한 뒤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진 동굴 입구 옆쪽에 배낭 두 개를 간격을 두고 내려놓았다. 밖에 두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파블로가 물었다. 어두워서 혹시 누가 발로 걷어찰 수도 있지. 로버트 조던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테이블 있는 대로 걸어가 담배값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동굴 속에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놓아두고 싶진 않은데 파블로가 말했다. 불에선 꽤 떨어져 있습니다.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담배 좀 피우시죠. 그는 뚜껑에 커다란 구나미 컬러로 그려져 있는 종이 담배값을 엄지손톱으로 뜯어 파블로에게 내밀었다. 파블로가 생가죽을 씌운 의자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는 거기에 앉았다. 파블로는 뭔가 또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담배값 손으로
내밀었다. 로버트 조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뱃값을 내밀었다. 그는 아직 다른 사람의 얼굴은 보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 중 한 사람만 담배를 집어들고 나머지 두 사람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들은 온통 파블로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어떤가 집시 그가 라파엘에게 말을 건넸다. 괜찮아요. 집시가 대답했다. 로버트 조던은 방금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집시마저도 불안해하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또 자네에게 먹을 걸 줄까? 로버트 조던이 집시에게 물었다. 그럼요. 왜 안 주겠어요? 집시가 대꾸했다. 아까 오후에 함께 있으면서 사이좋게 농담을 주고받던 때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였다. 파블로의 마누라는 말없이 석탄불에 풀무지만 하고 있었다. 아구스틴이라는 사람이 저 위쪽에서 지루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럽디다.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지루하다고 죽는 법은 없어.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도. 파블로가 대꾸했다. 포도주는 있어요? 로버트 조던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두 손을 테이블에 얹고는 앉아있는 모두를 향해 물었다. 이젠 별로 없어. 파블로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로버트 조던은 다른 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그들이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럼 물이나 한 잔 줘. 그가 아가씨를 소리쳐 불렀다. 아가씨, 물 한 잔만 가져다 줘요. 젊은 여자는 파블로의 마누라를 바라보았지만 마누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가씨는 물 항아리 있는 데로 가서 한 잔 가득 물을 담았다. 그러고 테이블로 와서 그의 앞에 놓았다. 로버트 조던은 그녀를 향해 빙그레 웃었다. 동시에 배에 힘을 주어 숨을 들이쉬고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왼쪽으로 기웃이 비틀었다. 그러자 권총이 흑대에서 그가 바라보는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뒷주머니 쪽으로 손을 뻗는데 파블로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는 오직 파블로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뒷주머니에서 가죽으로 썬 납작한 술병을 꺼내 마개를 돌린 다음 컵을 쳐들어 물을 절반쯤 마시고는 아주 천천히 컵에 술을 따랐다. 이건 아가씨에겐 너무 독해. 그렇지만 않다면 한 잔 주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그는 또 한 번 그녀에게 빙긋 웃어 보였다. 조금밖에 남지 않았고 그렇지만 않다면 당신에게도 한 잔 권했을 텐데. 그가 이번에는 파블로에게 말을 건넸다. 난 아니스를 좋아하지 않아. 파블로가 대꾸했다. 코를 찌르는 듯한 매콤한 향기가 테이블 주위에 퍼졌고 그는 잘 알려진 성분 하나의 향기를 감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다행이군. 이젠 별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그건 도대체 무슨 술이에요? 집시가 물었다. 약이지요. 어디 맛 좀 보겠나?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어디에 쓰는 약인데요? 만병통치약. 무슨 병이든 다 고치지. 자네도 어딘가 아프면 이걸로 고칠 수 있어.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그럼 어디 한번 마시나 봐요. 집시가 말했다. 로버트 조던은 그에게 컵을 내밀었다. 물을 섞어 지금은 우유 빛깔이 도는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집시가 한 모금 이상은 마시지 않길 바랐다. 이제 아주 조금밖에는 남지 않았고 이 한 잔은 그에게는 석간신문과도 카페에서 보내던 그 옛날의 여러 밤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달의 이맘때가 되면 언제나 향기롭게 꽃이 피는 밤나무, 시내 변두리 넓은 거리를 천천히 달리던 큰 말들, 서점, 간이매점, 화랑, 몽수리 공원, 스타트 버폴로, 비트 쇼먼 공원, 개런티 보증신탁회사, 시태섬, 고풍스러운 푸아요 호텔, 책을 읽으며 한가롭게 저녁을 보낼 수 있는 모든 것과도 맞먹을 만한 것이었다. 뼈끝이 짜릿짜릿하고 머리와 뱃속이 후끈해지며 생각이 달라지는 이 우유빛깔의 액체를 맛보면 한때 그가 즐겼고 이제는 잊어버린 모든 것이 마법처럼 되살아났다.
집시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컵을 돌려주었다. 아니스 향내는 나지만 쓸개처럼 지독히 쓰군요. 이런 약을 먹느니 차라리 앓는 게 낫겠소. 그가 말했다. 그건 쑥이야. 이건 진짜 압생트인데 이 술 속에 쑥이 들어있거든. 흔히 사람들은 골치가 빠개지는 것 같다고 하지만 난 그 말을 믿지 않아. 그저 생각이 바뀔 뿐이지. 한 번에 두서너 방울씩 천천히 이 속에 물을 부어야만 해. 하지만 난 그걸 물 속에다가 한꺼번에 쏟아부었지. 로버트 조던이 그에게 말했다.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파블로는 자신이 조롱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쏘아붙였다. 약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는 거요. 로버트 조던이 대답하며 희죽거렸다. 마드리드에서 샀죠. 이게 마지막 병인데 3주일 갔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한 입에 쭉 마셨는데 술이 미묘하게 감각을 마비시켜 혀끝 너머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또다시 파블로를 바라보고 희죽웃었다. 일은 잘 돼가요? 그가 물었다. 파블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로버트 조던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른 세 남자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중 한 남자는 얼굴이 세라노 햄처럼 갈색인데다가 크고 널쩍하고 찌푸러진 들창포였다. 갸름한 러시아제 담배를 이상한 각도로 물고 있어 얼굴이 한층 더 납작해 보였다. 이 사나이는 짧게 자른 삐끗삐끗한 머리에 더부룩한 회색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목덜미에서 단추를 채우게 되어 있는 흔한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로버트 조던이 그를 바라보자 그는 얼른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떨어뜨렸지만 두 눈은 깜빡거리지도 않고 차분했다. 나머지 두 명은 누가 보아도 형제가 틀림없었다. 무척 닮은 두 사람은 모두 키가 작고 체격이 탄탄하고 머리카락이 검었으며 이마 위로 머리숱이 별로 없고 까만 눈에 살빛은 갈색이었다. 그중 하나는 왼쪽 눈 위 이마에 가로로 난 상처 자국이 있었다. 조던이 그를 바라보자 그들도 침착하게 그를 마주 보았다. 한 사람은 26이나 8쯤 되어 보였고 다른 사람은 그보다 2살쯤 많아 보였다. 뭘 그렇게 봐요? 상처 자국이 있는 남자가 물었다. 당신을 보고 있지.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아니 자 담배를 피우겠냐?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한 대 피우죠. 동생이 대답했다. 그는 아직 담배에 손이 되지 않았다. 이건 그 사내가 갖고 있던 것과 똑같은 거군요. 기차 사건 때의 그 사내 말이야. 당신도 기차 폭파 때 있었나? 모두가 있었죠. 이 영감은 빼놓고 모두가 있었어요. 그의 형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야. 또 다른 기차 말이야. 파블로가 말했다. 할 수 있고 말고요. 물론 이 다리를 해치운 뒤에 말입니다.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그는 이때 파블로의 마누라가 숯불에서 얼굴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다리라는 말을 꺼내자 모든 사람이 쥐지군듯 잠잠해졌다. 다리를 해치는 뒤에 말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압생트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탁 털어버리고 말해버리는 게 좋겠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차피 닥칠 일이 아닌가. 난 다리를 폭파하지 않겠어. 파블로가 테이블 위로 시선을 떨어뜨리고 말했다. 나도 내 부하들도. 로버트 조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안셀모를 바라보며 술잔을 쳐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 해야겠네요. 영감님, 그가 말하고 미소를 지었다. 이런 비겁한 녀석들은 빼놓고 말이지. 안셀모가 맞장구 쳤다. 뭐가 어째요? 파블로가 노인에게 내뱉었다. 자네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자네 보고 한 말이 아니니까. 안셀모가 그에게 말했다. 로버트 조던은 테이블에서 파블로의 마누라가 서 있는 불가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아직까지 입 한 번 방긋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서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아가씨에게 무슨 말인가를 했다. 그러자 아가씨가 화덕에서 일어나 벽을 따라 살금살금 걸어가더니 동굴 입구에 쳐놓은 담요를 쳐들고 밖으로 나가 버렸다. 결국 이제야 올 곳이 오는가 보군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바로 이거야. 일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군.
그렇다면 당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다리 작전을 수행하겠습니다. 로버트 조던이 파블로에게 말했다. 그건 안 돼. 파블로가 쏘아붙였다. 로버트 조던은 그의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느 다리건 여기서 폭파하는 건 안 된다고요? 당신은 어떤 다리도 폭파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파블로가 격렬한 어조로 되풀이해 말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로버트 조던은 몸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대한 책으로 불 곁에 버티고 서 있는 파블로의 마누라에게 말을 건넸다. 마누라는 그들 쪽으로 돌아서며 대답했다. 난 그 다리를 폭파하는 데 찬성이야. 그녀의 얼굴은 환한 불빛을 받아 상기되어 있었다. 화롯불에 비친 얼굴이 그렇듯 열기로 달아올라 한층 더 따뜻하고 검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파블로가 그녀에게 물었다. 로버트 조던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그의 얼굴에는 배신당한 표정이 감돌고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 다리를 폭파하는데 찬성이고 당신 생각에는 반대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파블로의 마누라가 말했다. 나 역시 그 다리를 폭파하는데 찬성이요. 얼굴이 납작 하고 코가 찌푸러진 사내가 테이블 위에서 담뱃불을 비벼 끄면서 말했다. 나한테는 다리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형제 중에 하나가 받았다. 나도 파블로와 아주머니 쪽에 찬성이야. 나도 그래. 다른 형제도 맞장구 쳤다. 나도 마찬가지. 집시가 말했다. 로버트 조던은 파블로를 지켜보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오른손을 아래로 가만가만 내리고는 또 그렇게 되기를 얼마쯤 기대하다가 화로가에 서 있는 파블로의 마누라 쪽으로 시선을 돌려 조심스레 바라보았는데 그들이 충성을 다짐하는 동안 그녀는 자랑스럽게 그리고 잠옷 단호하고도 건강하게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간단하고 용이한 일이라고 느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태여 여기까지 일이 잘 되어 온 것을 멈춰버리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가족이든 가문이든 부대든 간에 모든 것이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대본에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사태가 이렇게 되어버린 이제 와서는 해치워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간단하고 최선이고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난 공화 정도의 편이야. 파블로의 마누라가 참으로 행복한 듯이 말했다. 그리고 공화 정도가 바로 저 다리야. 그 뒤에 다른 계획을 세울 시간은 얼마든지 있을 테지. 그렇다면 내년은 머리통을 씨 수소 같고 가슴속은 갈보 같은 내년 생각에는 다리를 폭파하고 난 뒤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나 있어.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야. 어차피 겪을 일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지. 파블로의 마누라가 대꾸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칠수정은 쫓겨 다녀도 내년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런 일로 죽어도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그까짓 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까짓 걸로 법 줄 생각은 집어치워 이 겁쟁이야. 파블로의 마누라가 말했다. 뭐 겁쟁이라고. 파블로가 비참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래, 책략을 품고 있는 남자를 넌 겁쟁이로 취급하는구나. 어리석은 바보짓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빤히 내다볼 수 있는 남자를 말이야. 무엇이 어리석은 바보짓인지를 알아채는 것은 비겁한 것과 달라. 하지만 무엇이 비겁한지 아는 것도 바보짓은 아니거든. 안셀모가 한마디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내뱉었다. 영감은 죽고 싶소? 파블로가 그에게 정색하며 쏘아붙였다. 로버트 조던은 그 말을 단순한 위협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그야 죽고 싶진 않지. 그렇다면 입 조심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 영감은 모르는 거요. 그가 거의 동정에 가까운 말투로 말했다. 그래,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아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란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파블로 영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난 달라.